2월 23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라인 대결로 경주가 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많이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쪽 라인이 아닌 라인 크로스로 경주가 마무리가 되면서 어렵게 흘러갔었죠. 특히 특별 승급 도전했었던 임재현이 선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특별 승급의 문턱에서 좌절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유태복은 전일 자신감 찾아 나가면서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 결승 12라운드 동서팀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태복이 특별 승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28기 원준호, 김준철이 먼저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또 경주가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우수급 6라운드는 무난하게 전영규, 선재우의 임대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광명 우수급 12라운드였었습니다. 박건수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상 주력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최동현이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박건수 상당히 좀 넘어서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었던 경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민배, 김광호, 오기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가고 있는데, 조회만 하고 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 시청하시고 구독까지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독을 해 주신다면 또 방송 제작에 있어서 또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빠른 방송 알람을 받기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다는 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회차 스포츠온 대상 경주가 우스컵에서 펼쳐졌습니다. 임재현 결승 가서 특별 승급 기회까지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임재현이 선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리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어중간한 작전 펼쳐나가다가 특별 승급과는 좀 멀어진 임재현, 자력 능력도 갖췄었던 임재현이 왜 선수들에게 견제를 받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었던 임재현이라는 점에서 금일만큼 좀 강공 모드로 경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중, 김동관,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김원정 죽쓰고 있습니다만, 최창은, 윤여범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김원정도 얼마든지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원정이 과연 윤여범, 최창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도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너무나 아쉬움을 남겼었던 임재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창훈, 김원정, 윤여범 순으로 자리 잡는 윤여범, 김원전, 최창훈 순으로 자리 잡고 견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더라도 임재현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직접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김민준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요 경주 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준, 전일은 나름 저측 타이밍 잡아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재현도 김민준을 의식한 견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살 터울 한살 터울 선수 출신 딜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합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 요즘 다리가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재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재현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민준도 몇 년 전에는 자력으로 그랑프리 결승까지 올라갔던 실력자입니다.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우승까지 강급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임재현이 김민준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임재현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상 쪽을 견제 중심 가져가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동관이 임재현의 뒤를 바짝 막혀 나간다면 수도권 협공에 대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임재현도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 김민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임재현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상 쪽이
김재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준이 또 고전하게 된다면 김동관이 후미권 막혀 나간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경륜이라는 게 뭐 강자가 우승을 하면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되죠. 하지만 전일도 강자가 고전하면서 또 이변이 만들어졌었던 경주가 있었었는데, 이번 편성도 윤여범도 힘을 쓸 수가 있고 최창원도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김원정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김민준 무너지고 임지현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속 출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김원정도 다리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땡겨주면 호미 견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원정하고 윤여범입니다. 김원정하고 최창원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월평팀 선수 전부가 노조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김원정이 경주로 풀어나가기 쉽지만 않은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됐는데, 저력 있는 선수요. 윤여범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최창원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정도는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임재현하고 김민준이죠. 임재현하고 김동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정이 욕심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김태환도 전일 준결승에서 준결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결승까지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좋은 김태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용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이용희도 전일 어이없이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쫓아만 가면 되는 상황에서 몸싸움 밀려나다 보니까 이용희도 고전 원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 지켜내게 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환이 힘을 쓰고 팀 선배 이용이 챙겨주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김태환하고 이용입니다. 동서팀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성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김태환이 자리 잡고 이용이하고 김연경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먼저 서둘러서 경주 풀어나갈 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문제가 이승철이 연이틀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임대성도 잘하는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이승철이 끊어먹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은 동서울 협공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하고 이용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승철이 원체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태환의 뒷자리 끊어먹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환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장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이 끊어먹기 전에 이용희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이용희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동서울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임대성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태환하고 이용의 김연경 수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이승철이 양기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거나 임대성을 상대로 이승철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노조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승철이 가면 양기훈이죠.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승철이 가면 김영권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노조 선수들에 의한 연합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컨디션 좋은 이승철이 젖혀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경과 김영권으로 좀 양분해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까지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김태환하고 이용의 동반 입상이죠. 김태환의 뒷자리를 이승철이 꿰차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삼복승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임대성 3차권 권해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대성이 힘을 쓰고 김태환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승철이 금일은 빼앗지 못할 임대성도 3차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자신감 얻은 전영규가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8라운드 전영규를 중심으로 손재화하고 임대승의 동반 입상, 손재화의 동반 입상 기본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김원정은 또다시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영규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금요 경주 때 아쉬움을 남겼었던 전영규이긴 합니다만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전영규 상당히 좀 감사한 마음 갖고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배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충청권 후배입니다. 정영규가 힘을 쓰고 김용모가 막혀 나가고 청주팀 신동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영규가 뭐 저측까지 나설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민배 상대로 저측이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몰가서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민배도 요즘 새로 롤라방을 오픈하면서 뭐 사업에 좀 좀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주드럭만 놓고 본다면 월등해요. 몸싸움에서 타이밍만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11초 초반 끊어냅니다. 전영규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영규하고 김민배 동반 입장 쪽에 아무래도 이번 편서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영규의 뒷자리는 신동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용모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영규와 고등학교 선후배에다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신동현의 파트가 또 파트너가 전영규예요. 전영규와 신동현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 김용모하고 신동현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김민배가 시속감이 괜찮다면 전영규가 몰가서 짧게 슈퍼 나가는 작전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전영규하고 김민규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되는 편성, 청주팀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민배 자체가 전영규를 배제하고 견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영규가 신동현을 뒤다 붙이고 힘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김민배의 뒷자리를 김용모가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배하고 김형모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민배하고 신동현은 23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김민배하고 김민배하고 신동현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전영규가 월등한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취입이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청주팀 협공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영규하고 김민배는 앞뒤로 나란히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동현이 탈리든 김용모가 탈리든 둘 중에 한 명은 탈리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김용모, 신동현의 착순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서 29기 신인 김태호가 과연 박승민, 윤영구 상대로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태호가 이번 편성에서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승민이 달리고 윤영구가 달렸을 때는 김태호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 준결승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태호, 그래도 29기 넘버 3입니다.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시진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지훈과 박정희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태호가 선행 승부가 아니라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승민도 속도가 붙은 김태호 상대 넘어서기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호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승민도 직선 차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호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장 쪽에 김태호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영구는 김태호의 뒷자리 공략해 나가거나 박승민의 뒷자리 노릴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구도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저측이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호를 상대로 윤영구가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거나 윤영구가 박승민 상대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윤영구의 직선 취입발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하고 박승민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윤영구 머리 놓고 윤영구하고 김태호라든지 윤영구하고 박승민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박승민 정도는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이 박승민하고는 동설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정하전도 마크되면 2차건 몰라도 3차건까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승민하고 정하전 묶어서 삼복승, 김태호, 윤영구로도 좀 양분해서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웅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김시진, 박지웅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리 상태가 무겁다는 점에서 김태호가 이들 상대로 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승민이 막혀 나갔을 때 차가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태호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노조소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재가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기 넘버 2입니다. 전일 다소 좀 상대적으로 연대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성재, 하지만 주드력만 놓고 본다면 원체 뛰어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성재가 이번 편성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착이 누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죠. 이성재가 지금 덕일중학교하고 전라고 출신입니다. 현재 전주팀에서 유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웃팀이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죠. 전라도 지금은 신사팀에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주팀에서 오랫동안 훈련했었던 선수예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성재 입장에서는 이웃팀을 챙겨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견주가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선에서 강급 후 첫 라운드는 나름 선전을 펼쳐 나갔습니다만, 이어진 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이웃팀이에요. 하지만 이성재가 학교 선배 챙겨준다면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이성재하고 이웃팀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받아줄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웃팀도 지금 물불 가려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선 차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유경원이 단연 돋보이죠. 이성재 뒷자리를 유경원이 막혀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나이 많은 유경원보다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선배 이웃등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성재하고 이웃뜸이죠. 이성재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호가 여기서 한자를 꿰차게 된다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이웃뜸 밀어내거나 유경원 밀어내면서 3차권 진입은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속감 적인 면에서 월등한 이성재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뜸도 우수 선수가 아니죠. 특선에서 내려온 강자입니다. 유경원이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이웃뜸의 뒷자리를 박일호가 꿰찼을 때는 이성재가 고전하면서 배당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이웃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웃뜸하고 유경원, 이뜸하고 박일호 정도는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 전일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다리 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이성재 인정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비노조 서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박준성의 연대가 최민호예요. 세종팀이죠. 여기에 오기호 충청권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하고 곽현명, 손재현은 또 수도권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윤진규도 점수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은 연이틀 배당의 빌미만 제공했었던 윤진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데 한타키하고 윤진규가 또 25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특성급 강급자 곽현명, 한타키, 박준성
박준성 중에서 누가 머리냐를 놓고 누가 유리하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패성이란 점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득점 면에서는 한타키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4번 곽현명 전일 내선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뭐 곽현명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주드럭만 놓고 본다면 한타키 박준성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는 곽현명이 그렇다고 박준성과 호흡을 맞춰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성에서만큼은 득점은 한타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곽현명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곽현명과 한타키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의 받아할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현명 한타키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준성이 전일 무리하게 선행력 발에 나갔다가 오히려 본전도 못 찾고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곽현명의 뒷자리 한타키의 뒷자리 오히려 곽현명 앞선에서 한타키 앞선에서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 기복 편차 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곽현명하고 박준성입니다. 한타키하고 박준성 정도는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준성이 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곽현명하고 한타키의 동반 입장 쪽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곽현명의 컨디션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경주권은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의 내선 잡는 선행 승부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뭐 전일도 손재우가 때리니까 전영규가 몰가서 살짝 쥐승부로 재미를 봤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재우 3차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들입니다. 곽현명, 한타키, 박준성의 맞대결 전 곽현명과 한타키의 타협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결승 12라운드입니다. 이번 패성 비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포팀이 어마어마합니다. 김민호, 박건수, 유태복, 최동현 김포팀 선수들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는데 3명은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박건수는 29기 넘버1입니다. 전일 12라운드 너무나 좀 아쉬웠어요. 박건수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상 경주의 중심으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최동현이 너무나 욕심을 부렸어요. 2차권만 해도 좋았었던 상황에서 차가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이 좀 컸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금일 박건수가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태복이 몰고 가고 김민호하고 최동현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팀은 그래도 점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건수, 유태복, 최동현, 김민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건수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타점 잡고 힘을 쓰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유태복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몰고 와서 살짝 잡아 나가는 경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건수가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빙상 선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커나갈 수밖에 없는 박건수예요. 나이 좀 더 박건수가 좀 더 경주감 익히면 유태복, 박건수 쫓아가는데 급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유튜브하고 박건수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긴거리 나설 박건수 버텨내지 못한다면 김민호, 최동현 쫓아 나서는 최동현 쪽에 좀 더 우선의 받아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모건대 출신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협공 가능성 2살 터울이라는 점에서 좀 더 김민호보다는 유리하다는 점 유태복과 최동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건수 쪽에 유태복과 박건수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김포팀 협공한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준철이 28기 동기생이죠. 방극산이 자리 잡고 원준호가 막혀 나가면서 박건수 스스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원준호가 혹은 방극산이 전일 아쉬움을 기 때문에 먼저 힘을 쓰는 원준호하고 김준철하고 원준호는 28기 동기생입니다. 물론 득점은 원준호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준철도 금요일 경주 때 몰고 가니까 직선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들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준철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철하고 유태복 뒤늦게 나오는 유태복은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의 후미 공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준철하고 유태복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준철하고 김민호까지는 직선 출발에 좋은 김민호가 김준철의 뒷자리를 물고 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준철하고 원준호입니다. 김준철하고 유태복이에요. 김준철하고 김민호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태복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건수, 최동현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도 또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철하고 김원호, 원준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모양새다 말씀드리면서 특히 9라운드하고 11라운드가 까다롭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